오늘 아침에 한 신문에 칼럼에요. 얻어먹을 때의 처신에 대한 칼럼이 실렸습니다. 아마 김기식이 들으라고 한 것 같은데, 대기업 비판하고 참여연대 사무처장하고 기업 돈으로 해외 연수하고 어원 때는 남 안 가는 출장 가고 피감기관 공짜 의전 다 받고 김영란법 제정에는 앞장서고, 자, 이런 김기식의 행동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에 또 비슷한 사람이 아닌 나라 하나가 북한입니다. 북한도요, 얻어먹을 때의 자세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바뀌어야죠. 지금 북한이 현재까지 보인 태도, 즉 평창 올림픽 때 한국 돈으로 남측에 와서 보인 태도나 더 나아가서 북한이 지금 미북 정상회담에 임하려고 하면서 보이는 태도에서 과연 지금 한간에서 갑자기 엊그제부터 미국하고 북한이 비밀 접촉을 했고, 그래서 마치 미국하고 북한이 이 거대한 일괄적인 이 타결을 볼 수 있을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그랜드 바게인을 시도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이면에 지금 미국 국토안보부는 북한인이 만드는 모든 제품은 강제 노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북한 등에 대한 통합제재법 해석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요. 그래서 북한에서 만들어지는 벽돌, 시멘트, 석탄, 금, 철, 섬유, 목재 등이 다 포함되고 있다라고 지금 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또 중국이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자 32가지에 대해서 대북 검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이 새삼 이렇게 검수 조치를 취하는 부분은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모종의 협상이 될지 모르는 단계에서 중국이 사소한 문제로 미국의 덜미를 잡히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의미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바꾸는 그랜드 바게인, 일괄 타결을 시도할 거다라고 백악관에 정통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언뜻 보면 한간에 이야기하는 대로 미국과 북한이 마치 이 평화 협정과 비핵화를 다 동시에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서로 간의 이 후속 조치에 곧바로 착수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자, 이것은 트럼프가 북한의 단기간의 비핵화 조치를 김정은한테 요구할 거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북한의 뜻대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다가 미북 회담을 제주도에서 좀 하면 어떻겠나 했지만은 미국은 제주도도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왜 장소에 신경을 쓰는 줄 아십니까? 미국은 북한과의 회담을 할 때 그 상대국에서 도청을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장소이거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꺼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김정은을 만나는 부분은 김정은을 미국으로 데려와서 한마디로 잔치판 열어줄 이유가 없고, 트럼프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한테 마치 똘마니처럼 보이도록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제3국에서 하는 건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그런 큰 나라 수도에서 김정은을 만나는 것도 키워주는 거니 남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잘 알려지지 않은 호젓한 장소에서 김정은을 만나는 것이 최상이며, 그 나라는 철저하게 친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렇게 설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몽골의 울란바토르가
미국 측이 선호하는 협상 장소로서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이번에 김정은을 만날 때 그랜드 바게인, 즉 모든 것을 한데 올려놓고 됐나 됐다 땡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됐나 됐다 땡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네 가진 거 다 가져와. 내 가진 거 다 올려. 자, 이거 올려놓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 바꾼다. 이상 있냐 없냐? 없다. 그러면 네 거는 내가 가져가고 내 거는 네 가져가. 이게 미국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저분하게 이중 두 번, 세 번으로 안 하고 또 무슨 실무에다 뭐 안 하고 한 방에 끝낸다는데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뭐냐? 단기간에. 자, 바꾼다 하면 그때부터 북한은 바로 비핵화에 착수해서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미국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시간 벌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입장이다. 과감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를 해야 체제 보장도 이루어진다. 자, 일괄 타결을 합의해 놓고 너네들이 만약에 CVID를 안 하면 우리도 평화 체제에 대해서 한 발도 안 나가고 그걸로 회담 끝이다. 이게 미국의 이야기라는 거죠. 실제로 이 백악관 관리나 미국 국무부의 동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 나와서 비핵화 협상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거 수도 없이 해봤는데 다 실패했다. 지금은 비핵화를 위한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 조치를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이것은 김정은이 밝힌 단계적 동시적 조치와는 색깔이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제가 엊그제 보드판에다 써서 트럼프 정치 일정에 맞춘 한국이 내놓은 비핵화 꼼수, 여기에는 어느 정도로 북한도 동의하고 있고 서로가 짰다고 보고 중국도 거기에 가세하고 있다고 보이는 그 꼼수는 통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자, 11월 달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어느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2020년 7월에 트럼프 재선 때까지 어느 정도 해주고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찔끔찔끔 북한이 그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만약에 북한과 합의를 했다면 미국에는 야당이 없습니까? 미국의 야당이나 트럼프의 비판적인 언론들은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도대체 뭐하고 자빠진 거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선거 이기려고 북한 문제를 가지고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서 비핵화를 하는 척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치고 있냐. 만약에 트럼프가 이런 합의에 응해줄 경우에는 힐러리 클린턴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내부에 전부 다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트럼프 공격을 할 거예요. 공화당 상원의 린지 그레이엄이나 존 맥케인조차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할 거고 지난번에 트럼프한테 깨져갖고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공화당의 대선 후보 상원 의원들 다 들고 일어나서 아마 트럼프의 대북 협상이 실패했다고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거는 말렸는가 안 말렸는가를 말로 떼어지는 게 아니라 빨리 안 되면 말린 걸로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내놓은 저런 어떤 트럼프 정치 일정 맞춘 비핵화를 트럼프가 수용하다가는 트럼프는 아마 내가 볼 때 미국에서 정치 수명이 그냥 오래 가지 못하고 곧바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통할 상황이 지금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은요. 미국은 절대로 먼저 주진 않겠다. 제가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양놈들이 키가 크고 싱거워서 몇 번은 속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안 속아야 되겠다고 자존심이 상하는 단계에 오면 절대로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 현재 이 북한에 대해서 뭔가를 제재를 완화해주고 또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서 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 날부터 뭔가가 이렇게 풀리고 돌아가는 것, 그건 꿈도 꾸지 말라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연기하고 그리고 이 축소해주고 이러면서 또 전략자산이 배치되지 않고 이러면서 따져보면 북한 측 입장에서 아주 흡족할 만한 미국은 불만인 성공 후덕 그러니까 먼저 주고 뒤에 얻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협조를 다 해줬는데 북한은 도발 중단 및 비핵화 용의 외에 비핵화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는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즉 미국은 도발 중단이 그거 대화의 재개 조건은 되지만 그거는 비핵화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비핵화 말하고 있지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실제로 북한이 행동에 돌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겪어봤지만은 김정은이 과연 트럼프를 만날 때 획기적인 조치를 던질 수 있느냐. 그러려면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시진핑을 만나지 말고 그래 중국 너네들은 알아서 가. 우리는 미국하고 딜 쳐서 앞으로 먹고 살겠다. 진짜 핵 없애고 이럴 것 같았으면 중국을 안 갔다 오면 김정은이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측하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판단이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맞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을 갔다 와가 문도장 찍고 박을 거 다 받고 체제 보장까지 받아놓고 이제 와가지고 김정은이 트럼프 앞에서 그래 우리 둘이 그냥 동맹하자. 중국한테 붙어 있어봤자 떼놈 저놈들 짜서 제주는 우리가 넘고 돈은 저놈들이 버는데 싫다. 김정은이 그렇게 배신을 할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빅딜은 있을 수가 없네요. 김정은이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김정은이 타고 가는 열차가 평양까지 무사히 갈지 가다가 열차가 궤도가 이탈되거나 폭발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까지 밀어놓고 김정은이 중국이 만나자 해도 안 만나고 끝까지 버티다가 트럼프만 만나러 간다면 그거는 북한이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또 그러려면 북한이 한국하고의 문제에서는 일체 이야기하지 않겠다. 너네하고는 그냥 남북의 이상 가족 상봉이니 무슨 서로 간의 군사적 대립 완화니 이런 문제만 이야기하고 너네들이 미국을 어떻게 하고 정의용이 보내서 미국에 설명하라고 할 거 없다. 우리가 미국하고 라인이 있으니 그걸로다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풀 거니까 너네들은 보고만 있어. 미국하고 정리해놓고 너네들한테 오겠다. 이렇게 하지요. 왜? 그래야 미국한테 많이 뜯어먹을 거 아닙니까? 북한이 봤을 때 큰 돈은 일본에서 나오지 한국에서 나온다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북한이 진짜로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빅딜, 그랜드 바게인을 할 의사가 있었다면 중국 시진핑을 만나지도 않고 한국하고의 이런 부분에서 온갖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을 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회담이 열릴 장소는 몽고 울란바토르 아니면 스위스나 스웨덴 이 정도로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세 개 중에 한 군데에서 열릴 건데 현재는 몽골에서 열릴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나오는 이야기는 미국 측이 트럼프가 한국의 중재를 꺼리고 북측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회담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미 정상회담은 철저하게 트럼프와 김정은의 양자의 입장이 서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다른 나라의 정치 개입을 최소화할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남북회담을 먼저 해서 북미회담을 이 카테고리를 이렇게 구획 지으려고 하는 것. 즉 남북회담의 범위를 벗어나서 미북회담에서 다른 파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만드는 역할을
지금 한국이 수행하고 있고 중국이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북한이 아무리 믿을만 해도 조금은 불안한 구석이 있는데 그게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하고 핵 문제를 서로 이야기를 해서 평화체제라는 부분을 넣겠다고 하니까 중국도 상당히 안심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지금 미국을 상대로 북한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1차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 해버리겠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해버린 안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서 실제로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합의 결과에 대해서도 제가 엊그제 이야기한 대로 트럼프 정치 일정에 맞춘 비핵화 플랜이라는 걸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이걸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진짜 이마들 웃기고 자빠졌네. 너네가 우리가 대통령이 만나서 김정은이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 플랜을 왜 너네가 짜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냐. 간이 배밖에 나왔냐. 라고 미국이 바라볼 문제겠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요. 트럼프 입장에서 한국에 와서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북한의 인권 문제, 왜 비핵화를 갖다가 주장하고 북한이 민주화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장을 했습니까? 핵심은 북한의 인권 문제인데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달랑 만나갖고 예? 핵 문제만 이야기하고 헤어지면 이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가치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이한테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지금 한국은 정세현이, 임동원이, 문정인이 같은 북한의 입장에 선 문재인의 이 통일 멘토라는 작자들이 다 나서서 북한에 대해서 공짜로 안 된다,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CR도 지금 안 먹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김정은이 중국한테 이야기한 동시 조치라는 것은 한마디로 미국이 북한한테 먹이를 바로 협상 직후부터 던져 달라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보상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은 지금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다는 겁니다. 존 볼턴 같은 경우에는 너네들이 먼저 핵 없애라. 그런 다음에 핵이 없어진 정도를 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이 CVID를 단기화에 이루어야 된다 하는 말에 대해서도요. 그건 패전국에나 요구하는 거지. 너네하고 우리는 협상이지 우리는 패전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답이 나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다 빼버리고요. 한마디로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동시 시동, 트럼프 상호 존중 표시할 것, 북미 회담 본궤도에 올라, 그리고 트럼프 5말 6초 북한과 회담, 그들도 비핵화 합의 희망,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계속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마치 뭔가 될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안을 한국이 저렇게 트럼프 정치 일정에 맞춰서 단계별로 비핵화하는 안을 갖추고 있다고 조성열인이 지금 청와대 안보실에서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걸 다 끌어간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건질건질해서 죽는 거예요. 실제 저런 걸 짜놨다 하더라도 저게 언론에 흘러나오는 순간에 미국은 저렇게 절대 하면 안 되겠죠. 할 리가 없는 겁니다. 제가 미국 사람들 좀 둔해서 아는가 모르는가 보라고 딱 보니 저 이걸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정치 일정에 맞춘 이 비핵화 꼼수라고 제가 공개를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회담의 성패는 김정인이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한테 달려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 따라 가지고 지금 답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의 해석은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저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응해 오는 과정을 봤을 때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매우 단순 맹쾌한 기준을 정해놓고 북한이 그 기준에 들어왔냐 들어오지 않았냐를 가지고 첫 번째는 회담할 건가 말 건가, 두 번째는 회담장에 가서 협상을 시작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별말이 난무하고 있는데 북한 핵을 트럼프가 용인할 것인가? 과연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무슨 제안을 했길래 미 백악관 국무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거부 이런 온갖 이야기들이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고 무슨 수싸움이 시작됐다. 트럼프가 북한과 대단히 이렇게 존중을 하면서 회담을 하겠다 하니 핵 사찰에서 논의가 진전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빅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중도 좌파 매체들은 한국에 이런 식으로 마치 빅딜이 될 것처럼 하고 있고요. 보수 매체들은 기가 약간 죽어서 나중에 오보 낼까봐 트럼프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신문을 보거나 언론을 보면요. 마치 미국하고 북한하고 거대한 타협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트럼프 혼자서 이런 결정을 이렇게 낼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언론들은 트럼프가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100% 결정을 자의적으로 할 거다. 트럼프한테 달려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매우 이해타산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의 기복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뜻대로 트럼프를 끌어들여 가지고 먹이를 던져주면 트럼프는 정치에 활용하면서 온갖 포장을 해서 그걸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 정권이나 김정은이 시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획기적인 대북 제안을 마련해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트럼프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저도 정확하게 알 도리는 없어요. 저 사람은 극단적으로 싸우던 사람하고 이리 와봐라 해가 내일 악수하고 사인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 북한 문제만큼은 트럼프가 자신의 감성에 따라서 캐릭터에 따라서 정권을 자기 가지고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부분이고요. 이 문제가 잘못되는 순간에 트럼프는 그야말로 대통령직에서 굉장히 흔들려 버리는 상황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미국하고 북한은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서로가 여태까지 하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제가 볼 때 4월 한 20일 이전에 미국 측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건가 하는 대안이 대략은 갖추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 속에서 이 문제를 또 차분히 해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에 대한 회담에 대한 희망에 가득 찬 보도는요. 대부분 제가 볼 때 그냥 하나마나한 이야기고 상당한 부분은 거짓입니다.